자, 오늘은 소리 잘 들리죠? 오늘은 사양 고양이하고 낙타 천상갑 요거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를 거쳐가지고 박쥐의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전염된 것이 사스다 그래요. 사스. 박쥐에서 낙타를 거쳐서 인간한테 전염된 것이 메르스다. 박쥐에서 천상갑이라고 아주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흉측하게 생겼는데 별로 기분 좋지 않게 생겼는데 이거를 뭐 기분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려는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이상하게 생겼죠. 천상갑. 박쥐에서 천상갑을 거쳐가지고 인간한테 전염된 것이 코로나라고 그래요. 박쥐에서 사향 고양이. 이게 이제 사스. 박쥐에서 낙타에서 이게 이제 메르스. 박쥐에서 천상갑.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코로나. 요렇다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제 박쥐가 문제죠. 박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아주 옛날에 동굴에 살 때, 인간이 동굴에 살 때 박쥐하고 같이 좀 친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박쥐하고. 그래서 박쥐의 바이러스가 이때 인간한테 모두, 항체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항체를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박쥐의 그 병행군이 바이러스가 자꾸 인간한테 옮겨오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뭐 박쥐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뭐 박쥐를 갖다 몽땅 몰살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모기도 참 인간한테 해충이죠. 모기가 해충인데 모기를 없애지 못하죠. 모기를 어떻게 뭐 스스로 모기 자체가 스스로 죽어버리는 그런 이제 유전자를 갖다가 모기한테 이식을 시켜가지고 아니면 자손을 번식 못하는 그런 이제 인자를 만들어서 모기한테 주입시키면 어떨까? 박쥐도 그런 식으로 없애버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놈의 박쥐가 문제입니다.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에서 사스, 박쥐에서 낙타에서 메르스, 박쥐에서 천상갑에서 코로나. 그런데 지금 아시아 인종들은 이번 코로나에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하죠. 상대적으로 좀 쭉 보면은 코로나 이번에 걸리는 거 추세를 보게 되면은 지금 굉장해요, 정말. 미국은 아직도 하루에 17,000명씩 이렇게 이제 감염자가 발생을 합니다. 브라질은 13,000명, 러시아가 9,000명,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 많이 좀 줄었어요. 그래도 하루에 200~300명씩 발생을 하고 있고, 인도도 지금 하루에 5,000명 발생하네요. 물론 인구가 많겠지만. 또 남미의 페루가 8,800명, 이란도 이제 2,900명, 3,000명 정도. 이란도 참 많이 발생하네요. 근데 유독 아시아 쪽은 좀 약해요. 아시아 쪽은. 아시아는 아시아. 그러니까 뭐 아시아에 일본도 뭐 얼마 안 되고, 일본도 요즘 보면 얼마 안 되죠. 또 특히 아시아가 좀 약하더라네요. 그죠? 아시아가 별로 없습니다. 아시아가 왜 이렇게 미리 아시아는 좀 많이 걸렸나 옛날에? 그래서 전염이 좀 저항력이 생겼나? 보면은 그래요. 콩고 민주공화국 125명, 태국은 1명, 총 3,080명이네. 3,000명이네요. 또 뭐 보시면은 뭐 쿠바 같은 나라도 뭐 별로 없어요. 쿠바. 바로 미국 밑인데도 불구하고 쿠바는 또 왜 없을까? 쿠바도 별로 없고. 통제가 잘 된 나라라서 그런가? 뭐지? 못 살아서 그런가? 잘 사는 나라에서 많이 걸리는 건가? 소말리아 같은, 뭐, 아프리카는 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프리카는 뭐, 검사가 제대로 안 됐다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진짜 아시아가 극히 좀 작아요. 아시아가. 그래서, 뭐, 말리나 이런 이제, 적도 아프리카는 그렇다 치죠. 아프리카는 더워서 그런가 보다. 에티오피아가 1257명. 사람들이 많이 안 가서 그런가? 전염이 안 됐나?
홍콩이 1000명입니다. 많지 않아요. 홍콩이 총 1000명. 요즘 한 3명 정도 하고, 이제 발생이 작은 나라들 보면 대부분 다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는 왜 이렇게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도 442명밖에 안 나왔어요. 사망자 7명. 442명이면 진짜 작죠. 얼마 안 되죠. 뭐 베트남은 328명. 이것도 정말 베트남도 사망자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가 좀 약해. 아시아 인종들이 뭐 사스, 메르스 그 중국에서 발생을 했죠. 사스도 중국 발생이고. 근데 이상하게 아시아 인종들은 상당히 좀 약하게 걸리고 그 서양 사람들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음식 습관 뭐 이런 거랑 관련돼 있는지 아니면은 옛날에 사스하고 메르스하고 이런 것이 유행할 때 한 번 다 지나가 버린 것인지 항체가 형성돼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현재 이렇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제가 오늘 가장 주목해서 봤던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가장 주목했던 내용은 요거예요. 오늘 그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 얘기를 본다면 경기가 이제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다. 중국이. 자,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여기 가장 인상 깊은데 이 제조업 PMI 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이 제조업 PMI 지수가 한때는 2월달에 그야말로 급락을 했었는데 곧바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는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5월달에 50.7을 기록했다래. 50.7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50.7을 기록했다. 이 제조업 지수가 4월달에 49.4였고요. 그리고 2월달에는 26.5. 2월달이 사상 최저인 26.5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26.5에서 4월달에 49.4, 5월달에는 다시 50이라는 기준 라인을 넘었다. 50.7. 이 얘기는 이제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얘기래요. 확장 국면. 2월달에 26.5까지 내려갔다가 정말 최악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5월달에 50.7까지 올라왔다.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중국이 일단 그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중국이 코로나 탈출이라는 얘기죠. 탈출. 중국 경제가 코로나에서 탈출이 아니라 탈출이고, 요 얘기는 한국도 탈출로 봐야겠죠. 탈출. 일본도 탈출로 봐야 됩니다. 일본도 탈출. 동북아시아 3개국, 대만도 뭐 탈출로 봐야겠죠. 탈출. 이러면 이제 아시아 전체적으로 일단 코로나에서 탈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아시아가 탈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지금 경제 정산하고 있으니까 한 6월 달쯤에는 탈출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도 한 6월 달 아니면 7월 달에는 탈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미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중국,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이제 뭐 홍콩, 싱가포르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유럽이 이제 탈출을 하고 미국이 탈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겠냐. 제조업 PMI 지수 보니까 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일단 중국의 제조업 PMI 차이신은 그 간방이고 차이신인데 차이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죠. 800개 기업. 그래서 일단 중국이 탈출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5월 달에 한국 수출이 별로 안 좋죠. 근데
6월 달에는 꽤 좋아질 것 같다. 6월 달에는 상당히 개선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오늘 한국의 수출, 한국의 6월 수출, 6월 수출을 한번 보자고요. 요게 이제 요액인데 요거 밑에 거 같고요. 조선비즈 이거 맞고요. 전체적으로 5월달의 수출은 뭐 아직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6월달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제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5월달에 나오는 거 보면은 5월달에 수출이 348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7% 급감했다. 2개월 연속 수출액 감소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근데 반도체 수출은 7.1% 증가했다. 중국 수출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정부에서는 금융위기하고 다르다. 미국과 EU도 회복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중국이 코로나 이전으로 중국 수출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됐다. 굉장히 좀 빅뉴스예요. 회복되었고, 그리고 이제 뭐 6월달 되면은 아마도 6월달 되면은 유럽과 미국으로 향한 미국향 수출이죠. 향 수출도 아마 회복이 많이 될 것 같다. 회복이 많이 될 것. 요렇게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본다면은 5월달 수출은 23.7% 급감을 했는데 조금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6월달, 7월달 되면서 전체적으로도 이제는 회복이 다 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뭐 주어빌수도 이번엔 조금 작았다 그러죠. 근데 하여튼 뭐 일평균 수출을 보면은 전년 동기 18.4% 감소했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은 그 석유품, 석유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했죠. 근데 이제 반도체는 좋았다 그래요. 반도체는 80억 6,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1% 증가. 뭐 재택근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PC용 서버 판매가 많이 됐다 그래요. 그 때문에 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는 진단 키트가 잘 팔려가지고 좀 늘었다라는 거. 요거 있었고. 근데 이제 나머지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자동차가 많이 감소를 했죠. 그래서 자동차가 많이 감소했고 2000년 5월달에 자동차가 54% 많이 감소했죠. 그다음에 뭐 선박 같은 경우에는 증가했고, 근데 또 그 석유 제품이 또 69%, 70%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 50%, 석유 제품은 70%, 유가도 좀 내린 데다가 또 중국도 뭐 잘 안 됐으니까 뭐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자동차 부품도 한 66%. 요렇게 이제 감소를 했는데, 중국 쪽에 수출이 나는 걸로 볼 때에 조금 시차를 두고 유럽과 미국도 증가하게 되면은 오히려, 뭐 좀 천천히 해보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흘러가는 모양 보니까 옛날에 금융위기 때는 이게 오래 갔어요. 오래 갔고, 그것이 또 남유럽 위기로까지 번졌는데, 이번에는 잠시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가 다시 소비를 시작하면서 예전으로 막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융위기 때보다는 덜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6월 달부터는 많이 좀 나아질 것이고 7월 달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금융위기 때만큼 엄청난 돈을 풀었다는 얘기죠. 엄청난 돈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위기 때,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끝나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9, 10, 11, 12, 13년이구나. 2013년까지 2013년까지 3조 달러를 풀었대요. 3조 달러 5년 동안. 그런데 이번에는 한 석 달 만에 2조 8천억 달러를 풀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돈을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넘쳐난다. 국내에서도 아침에 제가 아침에 글 올려드린 거 봤습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에 글을 올려드렸는데 그건 다시 봐볼까요? 네. 아침에 글 올려드린 거를 보면은 돈이 하여튼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 글을 내보내가 크게 썼구나. 아, 요거 이제 오늘 게 아니라 엊그제 거네요. 엊그제 거 글에 있었네. 엊그제 글에 돈이 무지하게 많이 풍부한 유동성. 요거 얘기네요. 조금 작게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올려드린 것처럼 풍부한 유동성이다 그랬죠. 증시 주변에 약 216조 원의 돈이 있다. 216조 원. 증시 주변에. 요거 제가 와우밴드에다 맨날 올려드리는 글인데, 고객 예탁금이 43조 원, 파생상품 예수금이 11조 원, 그러니까 RP가 한매 조건부 채권인데 78조 원, CMA 잘 아시죠? 55조 원, 그 다음에 담보융자 15조 원, 신용융자 10조 원 해서 총 216조 원이 지금 돈이 증시 주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해외 자금, 아까 얘기한 거, 연준이 4조 달러로 늘리는데 5년이 걸렸는데, 원래 1조 달러에서. 근데 이번에는 2조 8천억 달러를 늘렸다는 거죠.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이런 엄청난 돈들이 해외에서 국내에서 지금 증시로 지금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일부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워낙 많고, 또 금리가 0.5%잖아요. 기준금리가. 실제금리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0.5%, 그러니까 실제 이제 예금금리가 아주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1억 맡기면 뭐 한 달에 5만원 준다든가? 1억 맡기면 한 달에 5만원. 연간 한 60만원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예금금리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예금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맡기면은 한 달에 50만원 준다. 10억을 맡기면 한 달에 50만원 준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높은 수익을 찾아가지고 돈이 헤맬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갈 수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정말 기관 외국인들이 좀 샀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기관 외국인 샀는데 말이죠. 오늘 보면은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1,000억을 샀고 기관이 3,000억을 샀지 않습니까? 코스닥에서도 500억, 205억 이렇게 샀는데, 물론 이제 오늘은 샀는데, 이전까지는 이제 기관 외국인이 계속 팔았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지지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 돈이 많아가지고 막 증시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가, 오늘 나온 것처럼, 뭐,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차이신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은 지수가 시장이 내려가기가 참 어려운 거야. 이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 어렵다라는 얘기 다 한단 말이죠. 실업률도 모두 참 그 나빴던 것들이 이미 시장에다 반영돼 가지고 주가는 한번 출렁거렸다가 뭐 다우지에서 보니까 한번 출렁거렸다가 급락이 나왔죠. 한 달 동안에 급락 나왔다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말 그야말로 V자 반등이죠. V자 반등. 우리나라만 코스닥 V자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도 V자 반등이야. 미국 나스닥에 엄청난 종목 많은데 이 종목들이 급락을 했다가 급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얘기 뭐냐? 이 얘기는 우리 경제 전망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제 전망 다 알아. 다 안다니까? 그 경제 전망, 그래, 다 알잖아. 우리 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가게 문 닫았잖아. 예, 그래서 우리 못 먹잖아. 그거 다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예, 코로나 물러가면 다시 돈 쓰겠지? 또 정부에서 돈 쓰라고 돈도 줬어. 이번에 말이죠. 이번에. 제가 그 기사를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기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 기사를 한번 찾아볼까? 어떻게 할까? 이게, 가구 구입이 폭증했다 그러더라고요. 가구 구입이. 가구 목재 구입. 어제 내가 언뜻 보니까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을 줬더니 사람들이 쇼파를 구입, 쇼파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구매한대, 쇼파. 또 뭐 식탁 이런 것들. 뭐 하여튼 그 가구를 많이 구입한대요, 가구를 갖다가 가구 구입이 뭐 10배가 늘었다라고 제가 어제 본 것 같아요. 가구 구입이 10배가 늘었다. 그래서 돈들이 이제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가구를 갖다가 마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가구의 그 배달이 10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생필품 구입했는데 하여튼 뭐 가구도 무지하게 구입하고 있다는 가구. 그래서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 우리나라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다 재난지원금 줬잖아요. 그래서 그 재난지원금들이 이제 그 엄청난 지금 그 구매를 좀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국가의 재난지원금 여기하고 이제 그 기본소득 이런 논란들도 있어요. 기본소득.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문명이 스마트 문명이 되다 보니까 스마트 문명이 되다 보니까 모든 그 구매 활동이 아마존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모든 걸 다 먹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존 이 그 온라인 쇼핑이 주류가 되면서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망해가는 거. 일반 가게도 그렇고요. 일반 가게 우리 옛날에 동네마다 다 1층 그 상점에 TV를 파는 가전제품 매장이 있었고, 또 1층 매장에 프로스펙스 같은 신발 파는데, 옷 파는데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1층 매장에 그런 거 파는데 하나도 없죠. 기껏 뭐 있어봐야 뭐 은행도 다 2층으로 이제 도망가는 중이고, 1층에 있는 게 음식점이나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주로 이제 음식점이 많고, 1층에 있는 게 별로 없어.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이 이런 모든 것을 다 먹어 들어가 버리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효율성을 증대시킨 건데, 어찌 보면은 그만큼 많은 실직자가 생긴 거예요, 실직자. 또 이제 예를 들어 아마존이라든가 삼성전자에 입사한 사람들은 엄청난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월급을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이 받죠. 근데 거기에 입사를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저임금이야, 저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존에 입사한 사람이나 아마존에 입사하지 못한 사람이나 사실은 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임금 차이는 엄청 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핀란드에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핀란드의 노키아. 이 핀란드의 노키아가 전 세계 휴대폰의 1위였어요. 그때는 이제 노키아가 핀란드 GDP의 절반을 차지한다, 절반을 갖다 책임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뭐 애플이 그렇죠? 애플, 삼성전자 그렇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한국 GDP에 얼마나 벌어들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기업이 엄청난 이제 GDP를 창출을 해.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국가 GDP가 되는데,
나머지 이 소수의 그 기업에 취직한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일부 기업에 너무 일부 기업에 너무 소득이 편중이 된다는 거죠. 편중.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은 그렇다고 이제 그 직원들한테 무한정 그 급여를 많이 줄 수 없으니까 돈이 그냥 기업에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실업자는 계속 많아지고 이게 이제 지금의 그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거의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직원들한테만 월급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삼성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것이 아니라 삼성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갖다가 일반인들한테 나눠주자. 그게 그래야만이 이게 국가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야지. 기본소득 논리가. 삼성전자하고 몇몇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는 부를 갖다가 창출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돈을 막 팔아가지고 물건 팔아갖고 근데 사실 삼성에 근무하는 사람 몇 명 안 된단 말이지.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냐 이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그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삼성이나 일부 대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그 사람들한테 나눠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자. 뭐 이런 이제 논리 같아요. 기본소득 논리가. 어쨌든 하여튼 그런 논리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다는 거죠. 굉장히 그 세상이 빠르게 이게 진화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런 현상까지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난소득, 재난지원금은 조금 기본소득하고 개념은 다른데 세상이 하여튼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면은 주식시장에서도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자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미국의 예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미국의 예를 보면은 아마존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 그죠? 끝없이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면서 10년, 20년 동안에 끝없이 올라가면서 이 기업이 시가총액 무지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야. 아마존. 또 넷플릭스라는 데 새롭게 탄생한 기업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지금 엄청난 시가총액을 만들면서 아마 오늘 저녁에 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옛날의 기업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회사들은 계속 죽어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들은 이제 슬슬 맛이 가는 거야. 그러면 기존의 은행만 맛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 맛이 가는 거죠. 기존의 은행들은 이제 온라인 은행으로 자꾸 변화가 되는 거야. 온라인 은행은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어. 그러면 온라인 은행은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근데 사람은 별로 필요 없고 그럼 기존 은행에 있던 사람들은 다 실직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웰스파고 옛날에 은행들 많았잖아요. 웰스파고도 그렇고 주가 내려가는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올라올 거야.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예전만큼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사양산업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옛날 은행들은 사양산업화 되는 것이고 기존의 옛날 은행을 대신해 가지고 아마존이라든가 이 아마존 또 뭐 중국 같은 데서 알리바바 같은 데가 이제 대신해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은행권을 대신해서 카카오뱅크라든가 또 네이버 뱅크는 아니지만 이런 데가 이제 계속 그 기존의 은행이나 증권을 갖다 대체해 나가니까 기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회사에서 나가라는 얘기 듣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아마존이나 카카오뱅크나 네이버뱅크가 참 커지고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 가는데 그게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 안 돼. 점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실직자가 되는데 뭐 먹고 사냐 이거야. 식당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식당 낼 수 있나? 일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런 이제 온라인 뱅킹하는 또 뭐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사람들 나눠줘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실제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올라가는, 이베이도 지금 끝없이 올라가죠. 이베이도 지금 뭡니까? 27달러, 26달러에서 26달러 수준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단기간에 3월 달에 불과 26달러였는데, 지금 5월 달에 두 달도 안 돼가지고, 두 달 좀 됐나요? 두 달도 안 돼가지고 하여튼 더블이 나서, 거의 더블 났어요. 70% 올라갔어. 물론 뭐, 언택트고 뭐, 이건 다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 주가가. 네, 지금 그렇게 가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종목을 볼 때도 어쨌든 제가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결국 이제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나중에 대세를 장악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 또 제가 뭐 얘기하는 카카오 주가 쪽으로 지금 쉬고 있죠. 네이버 조금 지금 조정이라 그러죠. 제가 카카오 네이버 또 NC소프트 그 다음에 뭐 NC는 오늘도 괜찮았네. NHN 또 도전비전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그 급성장하고 있죠. 도전비전이 주가가 좀 쉴 줄 알았더니 다시 치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TV는 약간 다르긴 다른데, 근데 아프리카TV는 지금 카카오TV나 네이버TV에 지금 흡수되는 그런 모습 같아요. 카카오TV나 네이버TV가 이제 개인 방송, 1인 방송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고, 카페24 같은 쇼핑몰 솔루션 만드는 회사들, 그 다음에 그 코리아 센터도 그렇고, 웹캐시도 뭐 비슷합니다. 이거 도전비전하고 비슷한 웹캐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계속 생겨나면서 그 산업이 정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아마존의 주가가 상승하듯이 이번에 이베이가 이렇게 급등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장기로 봤을 때는 결국 언택트주 이걸 사야 돼. 지금은 단기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으니까 언택트주를 이제 우리가 지금은 조금 매수 시점을 더 주자라는 얘기고, 그렇긴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결국 언택트로 다 흡수되는 이제 그런 운명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택트를 그렇게 보시고, 그렇지만 지금 또 이제 너무 많이 내린 것들, 그렇다고 우리가 자동차 안 탈 수 있어? 자동차 타야지.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지금 10만원, 10만원인데, 옛날에 24만원 할 때, 27만원 할 때가 너무 비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부터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왔어. 그래서 10만원 밑에까지 내려왔다. 이제 10만원 왔는데, 그야말로 정말 주가가 우리가 자동차 안 탈 수 있나요? 자동차 타야 되잖아. 어찌됐든 자동차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타든 뭘 타든 간에 자동차 타야 되는데, 물론 뭐 테슬라 같은 회사가 대한민국을 휩쓸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가 잘 팔린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주문 넣으면은, 뭐 몇 개월 걸린다더라. 뭐 한 4, 5개월 걸린다나 하여튼 그렇대요. 하여튼 그렇긴 한데, 그러나 현대차, 기아차도 전기차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거 주가 너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죠. 주가 너무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언택트도 좋다. 장기로 봤을 때는 언택트가 맞아. 근데 당장엔 기아차, 현대차 주가 너무 많이 빠졌고, 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언택트랑 뭔 상관이 있어. 자동차를 갖다가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사나?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순간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 타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가 결국에는 전기차 개념으로 해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화학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화학 제품 같은 것들을 요거를 우리가 뭐 언택트로 할 수가 있나? 옷을 갖다가 언택트로 어떻게 옷을 만드는 건 옷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철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밥그릇도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 배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지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조선주들은 이제 카타르, LNG 결국 아무리 언택트고 뭐 하더라도 우리가 기름은 떼야 될 거 아니냐. 가스는 떼야만이 우리가 겨울에 춥지도 않을 거고 밥도 해 먹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개념에서, 조선주, LNG, 뭐 운반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집도 져야지.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 건설. 삼성 엔지도 차트 모양 좋죠. 이런 종목 주가 너무 빠졌다는 게 너무 빠졌다. 은행주도 그렇고 증권주도 너무 많이 주가 빠져서 지금 올라온다. 또 소주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소주 마셔야지 뭐, 아무리 언택트, 컨택트 뭐 한다더라도, 언택트 한다더라도 소주 안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트질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수가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수의 모양 자체가 드디어 오늘 그동안 참 어려웠던 2060을 돌파했어요. 또 이 장기 라인을 제가 강하게 돌파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했고, 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요렇게 이제 힘을 모아서 올라간다. 또 힘을 모아서 올라간다 그랬는데 돌파했는데, 카스 안 먹었어요. 어떤 분들은 또 개미가, 인버스를 2조 정도 들고 있대, 인버스를. 2조 메인. 제가 계속 인버스는 이번에 수익 안 난다 그랬잖아요. 인버스 2조 메인 됐다 그러는데, 인버스 수익 안 난다 그랬는데,
결국 보세요. 쭉 치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이제 2200까지 간다는 얘기죠. 2200까지. 경제 나쁘다 이런 데 속지 말라 그랬죠. 제가. 경제 나쁘다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지나간 얘기. 과거에 경제 나빴던 게 뭔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좋아지는데,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다. 아니라는 얘기죠. 경제는 앞으로, 어쨌든 충격적인, 저걸 겪고 난 다음에 좋아지겠죠. 좋아지면서, 돈을 왕창 풀어놨으니까 더 활기차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코로나라는 것이, 지금 우리 만성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지금 뭐 30명, 50명, 이제는 코로나 뭐 어떻게 하더라도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번 다 이제 겪을 만큼 겪고 나면은 코로나 뭐 그러더라도 눈도 깜짝 안 할 거야. 그래, 아이고, 걸리거나 말거나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면역력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민감도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줄어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지수가 힘차게 치고 올라갔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돌파할 것 같아. 돌파하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를 갖다 돌파해버렸거든요. 요 자리. 요 자리가 이제 700 근처였어요. 700 근처. 700 근처였는데, 여기를 돌파해서 힘차게 날아가잖아요. 지금. 오늘 또 뭐 더 올라가려고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모습이 이제 2200포인트 자리인데, 그러면은, 물론 뭐 이렇게 똑같이 뭐 여기를 돌파한다라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 코스피도 여기를 돌파하지 않겠냐. 코스닥 돌파해서 올라갔으니까, 이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한 2400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요. 현재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피 한 2400까지 온 모습이야, 지금 코스닥은. 그래서, 요 2200도 돌파해서 2400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2200까지 가지 않겠냐. 어쨌든 장기 라인을 딱 돌파하는 모습이니까, 제가 볼 때 2200까지 가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버스는 여러분한테 별로 돈을 못 벌어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인버스는. 그리고 요 2200까지 가게 되면은, 뭔 주가가 갈 것이냐는 거죠. 뭔 주가가 갈 것이냐. 그래서, 물론 뭐 바이오도 좋은데, 바이오는 이제 코스닥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도 갈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갈 것 같고, LG전자도 올라갈 것 같고, 자동차도 올라갈 것 같고, 뭐 화학주도 올라갈 것 같고, 대표 종목들, 철강주 포스코도 올라갈 것 같고요. 조선주도 괜찮다. 건설주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거죠. 지금 오늘 보니까, 하이트 진로도 이제 급등 나오고 있죠. 뭐 증권주들도 올라오잖아요. 증권주들도. 이런 모양 보니까 지수가 정말 2200까지는 갈 것 같아요. 2200까지 가는 게 아니라 2400까지도 갈 것 같아.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자, 삼성전자 모양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아직은 못 올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이 이제 심상치가 않아. 지금 모양 보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51,200원인데 제가 52,000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다 계속 제가 올리죠. 52,000원을 돌파하면 삼성전자가 날아갈 것이다. 여기 돌파하면. 그래서 날아갈 거다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지금 모양 보면 참 단단하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수급도 슬슬 좋아지기 시작했어.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3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매수했단 말이죠. 오늘은 기관들이 200만 주를 매수했어. 오늘 외국인들이 쉬니까.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시소하듯이 삼성전자 사고 있고, 그래서 요 이제 고점을 딱 돌파하면은 주가가 대략 볼 때에 뭐 6만원 정도까지 가지 않겠냐 그런 거. 6만원 안 가더라도 적어도 58,000원까지는 무난히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58,000원. 그래서 58,000원, 6만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또 이제 8만원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삼성전자는 지금 수급 보니까 드디어 이제 요 52,000원대를 돌파해서 58,000원대, 또 6만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반도체 관련해서 뭐 현물 가격이 약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현물 가격이 약하다. 그 얘기는 아마도 지금 서버 디램 가격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현물 가격은 주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소형 뭐 이런 이제 기기 컴퓨터, 조립 컴퓨터 이런 거 할 때 이제 디램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대만의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현물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뭐 사제 컴퓨터, 뭐 청계천 컴퓨터가 좀 덜 팔렸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경기가 좀 좋아지면 또 그쪽으로 팔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다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거 감안한다면, 드디어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되지 않았냐 생각이 되고, 기관 외국인들이 먼저 움직이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보자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사요. 많이 삽니다. 기아차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 기관들이 쭉 매집을 했었고, 어저께는 외국인들이 120만 주 샀고, 오늘은 또 외국인 22만 주 사고.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 주가 쭉 올라왔는데, 모양 보니까 이거 수급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또 오늘 모양 보니까, 지금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 양매 쓰고 들어왔는데, 내일도 양매 쓸지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어요. 갈바기는 알겠는데, 어쨌든 외국인 기관에 양매 수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제 슬슬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되지 않았냐. 2000포인트 넘어와서 심리도 안정됐고, 경제 지표가 나쁘다는 것은 옛날 게 나쁜 것이고, 앞으로 전망이 좋아지면, 특히 뭐, 주간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또 뭐 재난지원금들이 나가가지고 돈들 조금 쓰게 만들게 한다면, 점점점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제가 볼 때에, 날이 가면 갈수록, 지수는 올라가고, 종목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워낙 이 카카오 네이버를 많이 오랫동안 여러분한테, 권해드렸죠? 권해드렸는데, 지금은 지금은 참자라는 거죠. 조금 참자라는 건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렇지만 결국 네이버 카카오 갈 거예요. 갈 거고. 또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전기차가 시장의 중심이다 그랬는데, 아직도 강해요. 아직도 강한데, 삼성, SDI, LG, SK이노베이션 중에서 조금 많이 올라온 종목과 좀 덜 올라온 종목을 구분해서 사자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도 참 강합니다. 오늘도 뭐 포스코 케미칼 다시 5% 올라오고요. 또 에코프로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고, 포스코 케미칼도 그동안 참 좀 숨죽이겠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SKC나 다 똑같죠. 첨보 같은 종목 어제 급등 나왔다 오늘 좀 조정 먹고 있는데, 솔브레인 부상 다 마찬가지고, 장비조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기차가 아직은 조금 낮고, 플랫폼은 조금 쉬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플랫폼이나 뭐 전기차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유하는 것이고요. 장기 투자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그 플랫폼은 조금 팔았다 다시 산다. 이런 이제 전략을 간 거죠. 단기 좀 하시는 분들. 자,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살 거다. 근데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좀 매기가 들어올 것 같고, 하이닉스도 좀 매기가 들어올 것 같고, 뭐 DB하이텍도 오늘 좀 들어왔네요. 또 뭐 LG이노텍 같은 것도 괜찮고, 내일은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은 좀 조정했죠. 조정 받을 때 살만합니다. 현대기아차도 좀 조정 받으면 살만한 것이고, 또 SK이노베이션하고 S51, GS 요것도 잘 올라오죠. GS 칼텍스의 모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SK이노베이션, S51, GS 요것들도 괜찮고, 조선주 뭐 좋고요. 조선주. 건설주에서 삼성, NG, 현대건설 이런 것들, 또 GS 건설도 좋고, 삼성물산 빼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대응하면은 이번에도 수익 좀 많이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를 장기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팔지 마세요. 계속 들고 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결국 카카오는 뭐 50만원, 뭐 60만원 갈 거예요. 네이버 마찬가지로 40만원, 50만원 갈 겁니다. 또 네이버는 특히 이제 하반기 9월 달에 야후와의 통합 이런 거 나오면 더 이제 힘받아 갈 거예요. 그렇게 모양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쪽은 다음 주가, 이번 주가 유럽 류머티스 학회가 있고, 이번 주 후반이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있단 말이죠. 세계 최대의 컨퍼런스인데, 그 다음 주 세계 당뇨외과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힘받는 종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첫랩 상한가에 갔고, 또 ABL 바이오가 12% 올랐죠. ABL 바이오도 이것도 참 깔끔하게 올라가지고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ABL 바이오. 오늘 그 기관 외국인들 30만 주, 15만 주 매수했단 말이죠. 35만 주, 18만 주 매수했네요. 그래서 그동안 기관 외국인들 계속 팔다가 ABL 바이오 왕창 매수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이제 한 3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기대감 나오죠. 그동안 참 작년 9월 달부터 계속 바닥이었는데 이제는 뭐 3만 원 목표 가능해 보이고, 심지어 3만 5천 원도 가능해 보이고,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요즘은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가니까. 그래서 ABL 바이오도 한번 보시고, ABL 바이오. 그리고 뭐 안트로젠, 코아스팀 다 있는데 코아스팀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도 괜찮고 좋은 종목도 참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도 지금 한참 끌어오른 단계니까 테라니텍스도 괜찮고요. 셀리브리도 좋습니다. 셀리브리 이것도 괜찮고, 이런 것들 지금 이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차트 만들고 있는 종목들 한번 이제 베팅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자신있게 그렇게 매매해 보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에 인버스 같은 거 사는 거 아닙니다. 인버스는 제가 정말 사야 될 때, 요 상승이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인버스 사라고 얘기를 할게요. 현재, 코스, 지금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 한번 보려고 그래요. 다우지수. 선물 한번 볼게요. 선물. 자, 지수 선물 보고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우지수하고 나스닥하고 약보합이네, 약보합. 0.15%, 0.38% 정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원자재 볼게요. 원자재. 자, 원자재 한번 보고 이제 정리하게 들어갑니다. 원자재. 원자재가 안 나오네. 원자재까지 보고, 원자재는 WTI가 0.5% 하락. 조금 조정이네요. 나스닥 다우지수 좀 조정이고 원자재 약간 조정. 뭐 그 정도니까 우리나라 좀 올랐으니까 내일 좀 내려도 괜찮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뭐 제가 전쟁 안 할 것 같죠? 중국이랑 전쟁 안 할 것 같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되겠다. 우리 방에서는 이제 바이오는 좀 단기 매매를 많이 하고 다른 종목들은 조금 길게 매매도 하고 단타도 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 방은 굉장히 싸죠. 굉장히 쌉니다. 상품 가격이 정말 무지하게 쌉니다. 무지하게 싼 이유는 여러분들 회비가 아까워 가지고 가입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싼 가격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정말 그야말로 저가 세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무료 방송 꽤 하시는데, 자 보시면은, 자 인천여고의 상품은 가격이 22만원입니다. 두 달에 22만원이고 한 달은 11만원, 한 달에 11만원, 두 달에 22만원. 굉장히 싸죠.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또 이익은 수익은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이제 방이에요. 제가 해제를 안 했구나. 해제를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이 해제를 계속 해야 되는데 해제를 안 하고 제가 쭉 하다 보면 조용해. 너무 조용하다 그랬더니만 채팅 금지를 해제 안 해서 그러네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방은 정말 종목들 잘 찝어주고 수익도 많이 납니다. 많은 가격은 싸요. 가격은 한 달에 11만원, 두 달에 22만원. ARS는 3490에 4651, 02에 3490에 4651 이렇게 되고 있고요. 4651.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방식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운영 방식 좀 말씀드릴게요. 운영하는 방식은 장 출발 전에는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또 이제 오늘의 매수할 종목 리스트를 쭉 불러드립니다. 요런 매수하겠다. 물론 이제 그게 꼭 그렇게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장 출발 전에 제가 쭉 불러드렸던 종목들을 매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장 출발 전에 불러드렸던 내용들을 안 산다 그랬던 종목 중에 많이 살 수도 있어요. 불러주지 않은 종목들. 그래서 장중에 종목이 이렇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요 매수, 고려시멘트 추격 말고 3,500원 매수 요망, 매도 고려시멘트 차익 실현, 그리고 5월 6일날 사가지고 5월 7일날 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단타도 하고, 또 단타가 아니고 장기 종목들은 또 장기 종목대로 지금 요거 여러분이 매수하기 참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타도 하고 또 길게도 하고, 그렇게 장기 종목은 장기 종목대로, 단기 종목은 단기 종목대로 이렇게 합니다. 장기 종목은 장기 종목대로, 또 단타 종목은 단타 종목대로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뭐 한국전력 같은 종목은 조금 이제 중기 한 2주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뭐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정도 많이 수익 났습니다만은, 센트럴 모텍 같은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4월 1일날 사가지고 4월 3일날 팔고, 그러니까 2박 3일 정도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SK케미칼 좀 길게 가져가고, 레몬은 단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기도 하고, 길게도 하고, 물론 이제 카카오 같은 종목은 또 장기, 초장기, 아주 장기 종목. 카카오는 이번에 단기로, 매매한 게 100% 수익이에요. 100% 수익. 카카오는 한 1년 지나서, 카카오는 한 1년 정도가 단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단기로 매매해서 100% 수익 났다는 거죠. 그렇게 조금 길게 가져가는 종목도 있고 짧게 가져가는 종목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수익 극대화를 노린다. 가격은 싸다. 한 달에 11만 원이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참 좋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제가 이제 문자로 딱딱 보내드리고 밴드에다가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시황도 장중에 시황을 한번 합니다. 장중 시황은 낮 12시에 시황하니까, 낮 12시에, 제가 이제 시황하는 거, 그니까 뭐, 문자만 봐가지고 잘 모르겠다, 시장을. 이런 분들은 낮 12시에, 와우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카카오TV에서 라이브로 합니다. 카카오TV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 유튜브에는 조금 늦게 올리죠. 이렇게 늦게 올리지만 유튜브에 올리면서 보셔도 되고, 카카오TV 들어오셔도 되고, 유튜브에 올린 거 보셔도 되고, 와우에 들어오셔도 되고, 해가지고 12시에 제가 시황을 또 해요. 회원분들도 시황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다른데 가입하셨던 분들도 11만원이니까, 요후에 시황도 좀 듣고, 요후에 종목도 좀 사보고, 수익도 좀 한번 나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도가 있는 분들은, 다른 방송 듣더라도, 다른 장중방송 듣더라도, 인천요 방송 더블로 하나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뭐, 남북주도 마찬가지고, 남북주가 아직은 올라가지는 않지만, 남북주도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수익에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질문 없어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참 장이 좋은데, 내일은 좀 안 좋을 거예요. 내일은 좀 하락 종목이 많을 겁니다. 하락 종목이 많을 거라서 내일은 매수하기 좋은 날이에요. 매수하기 좋은 날. 그러니까 장기 상승장에서는 하락시 매수예요. 하락시 매수. 내일은 제가 대거 매수할 겁니다. 오늘은 뭐 장이 워낙 좋아가지고 제가 매수를 좀 덜 했는데, 내일은 제가 대거 매수에 들어간다. 내일은 좀 조정받을 때 매수 들어가야죠. 내일 조정받을 때, 종목별로 탁탁탁 매수 들어간다. 이렇게 말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대박을, 특히 우리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내일도 초대박을, 이제, 1박 2일 30%짜리 나옵니다. 1박 2일 30%짜리. 2박 3일 50%짜리 나옵니다. 이제 나올 때 됐어. 달아올랐어. 드디어 기관 외국인들도 매수하기 시작하고, 위험은 점점 없어져 가고, 그래서 이제는 1박 2일에 20% 30%짜리가 막 나오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장기 종목은 장기 종목 들고 가면서 1박 2일 급등주들 또 매매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남북주도 곧 아마 대박 사이클에 들어갈 거예요. 이번 사이클에서 이번 한 2년 정도 급등장 같아요. 2년 정도. 2년 장기 상승장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대박 좀 내자 하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제가 너무 빨리 했나요? 네.